설치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작업도 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반이라든가 또 하나 해설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귀산촌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골로 들어올 때에 구매해야 되는 산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산을 구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건물이나 뭐 또는 집을 구할 때는 보통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건물이나 집을 사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나라면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데 산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살고 있는 적지를 먼저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먼저 선정해야 되겠죠. 강원도가 됐든 충청도가 됐든 경기도가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그 지역에서도 강원도 같으면 뭐 강릉, 양양, 속초, 동해 아니면 홍천, 춘천 뭐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정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도 어떤 조건으로 내가 가서 살고 싶은지 대략적인 분석을 하고 그러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가장 먼저가 이제 나라면 그 지역의 생활정보지, 교차로, 알림방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대중화된 수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찾아가겠죠. 부동산 찾아가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이장 내지 그 동네 주민을 만나서 정보를 물어보겠죠. 세 번째는 동네 주민 그 지역에 사시는 이장님 만나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싶다라는 표현과 토지가 나온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방법인데 아마 세 번째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내가 사고자 하는 산지가 보존 산지인지 아니면 준보존 산지인지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도 알아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이런 데라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디가 알아보냐 그러면 물론 부동산에다가 부탁을 하면 부동산에서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가장 현명하겠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 알아보려면 시청에 가면 시청이나 군청에 가면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통합민원실 찾아가셔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걸 띄워보시면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번지를 대고 띄워보시면 거기에 산에 지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야면 임야, 그 밑에 뭐 준보존산지, 공익용 산지 뭐 이런 것들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구입을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은 작게는 몇천 평에서 많게는 몇만 평 되다 보니까 경계를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땅을 사게 되면 그 땅을 활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3만 평을 내가 산지를 구매를 했으면 그 산지에다가 내가 어떤 작물을 심는다거나 뭐 공모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거기다가 복합 경영이나 아니면 산림작물 생산단지나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을 한번 해야죠. 측량은 이제 지금처럼 녹음이 짙어진 시절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내지는 12월 달에 측량 신청을 해서 겨울에 잎사귀가 가리지 않을 때에 그때 측량을 해서 경계를 표시하고 내 땅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는 경계가 좀 경계의 그 공동경비구역 같은 그 구간이 조금 일반 토지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조금 넓다는 얘기죠. 그걸 감안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산지의 경계선에 인접해 있는 산주와 뭐 이렇게 각을 세우는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죠. 어차피 공동 관리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무난하게 산지 관리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을 표시하면요 자주 잊어먹어요. 기본적으로 라카를 표시하는데 라카는 임시방편이고 그곳에 이제 지적공사에서 나오면 빨간 말뚝을 하나 파가줘요. 근데 이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썩지 않는 큰 어떤 본인만 알 수 있는 표식,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쇠 말뚝을 가지고 박는다거나 이런 표시를 해놔야지만 왜 라카를 크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나무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한 10년 지나가면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주 다니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철근 동가리 같은 걸 가지고 박아서 영구히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산지는
논밭하고 다르게 관리가 용이하지를 않죠. 그래서 면적이 넓고 숲이다 보니까 산 속이고 나무 속에 있다 보니까 무단 침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양삼 같은 고가의 작물을 재배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울타리를 치는 게 맞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의 의무라 그래서 밧줄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경계를 분명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 문구도 고지를 하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지하는 것이 여기는 특용 작물을 심었다라고 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행법상 반드시 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지를 하고 자주 가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감시 카메라를 다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일단 농촌이나 시골로 오실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건 아시죠? 기본 40시간을 이수하면 귀촌 자금을, 귀농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한 발 더 나아가서 후계자, 특히나 임업 후계자로 선발이 되면 자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전문 임업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00% 내 돈이 아닌 장려하는, 그리고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임업의 기반적 사업의 발판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또 한번 내가 소개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루트를 밟아서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유 자금이 있어서 100% 내 돈을 갖다 투자를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산을 관리하려면 임도도 닦아야 되고 울타리도 쳐야 되고 감시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안에 물을 줄 수 있는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같은 관수시설도 해야 되고, 관수시설을 하려면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임지를 경영을 할 거면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취미 삼아 또 내지는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아주 많은 농토가 아닌 본인이 이렇게 해서 1헥타나 2헥타 경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귀농하고 귀촌을 한다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만간 기회가 되면 제가 처음에 귀촌을 해서 임지를 경영하기까지에 겪었던 시행착오와 또 겪었던 여러 가지의 그 아픔들, 또 버려야 됐던 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옛날을 회상하면서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한번 소개하고 이렇게 꿈꾸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에 관련된 사업들을 본의 아니게 여러 번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또 그분들이 질문해 오는 부분들이 성공한 농장은 충분히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농장, 왜 실패하는지 또 이것도 알고 싶어 하시고,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살림에서 경영하는 일들은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의 성향에 맞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소개하고, 저희 농장에는 사실은 모노레일도 작업용으로 설치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작업도 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반이라든가 또 하나 해설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멧돼지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바깥에 울타리를 다 쳤음에도 지금 온 지금 멧돼지가 찢어놨어요. 지렁이 잡아오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울타리 밖으로 발매 못하게 되는데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농장은 사실은 해발이 굉장히 높고 산이 험해요. 그래서 임도를 닦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모노레일이에요. 모노레일이 없으면 저희 농장은 운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모노레일을 깔아놓은 약 한 2km가 전 우리 농장을 A 코스, B 코스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산림 농업을 합니다. 물론 작업용으로 깔았지만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작업이 용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모노레일
건물의 일은 사실은 농장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갈 수 있는 이 정도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지 구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소개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궁금한 점을 직접적으로 다음 인터뷰 때 숙지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구독과 알람, 좋아요 이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